재산을 빼돌리죠. 이것을 뭐란다? 사회행위라고 하죠. 그때 A는요, 이 을을 상대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갑이 아니고. 아시겠죠? 우리가 먼저 돈을 빌려주고 그랬는데 돈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렸대. 순서가요. 근데 우리가 이중 매매에서는 우리가 이미 등기가 되기 전에는 이중 매매를 한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손해가 없다고 그랬죠? 둘 다 채권자에 불과하니까요. 그런데 매도인이 제1 매수인은 제2 매수이든 누구에게든지 등기를 이전하면 그때 타방은 손해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통정 허위 표시하고 순서가 정반대로 되어 있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복잡하면 이렇게 하면 돼. 채권자 취소권은 언제나 재판상 행사하는데, 재판상이요. 언제나 재판상 행사하고요. 두 번째,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일지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중 매매에서는 채권자 대위권은 행사할 수 있지만 채권자 취소권은 행사할 수 없다. 딱 구분해서 암기를 하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에 대한 여기 이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뭘 보냐? 자료를 가지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요, 우리가 이제 법률효과죠. 1번 허위 표시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허위 표시가 뭐죠? 허위 표시 자체가 우리가 이제 가장 매매인데 가장 매매가 뭐죠? 위법은 아니다. 위법은 아니다. 왜요? 우리가 이제 뭐 때문에 가장 매매했죠? 강제 집행이죠.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해서 면탈이죠.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강제 집행을 면탈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그냥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103조 위반이 아니다. 그것을 위법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746조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고 당사자는 부당 이득 반환 청구나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당사자는 누굴 얘기한다? 갑은 을에게 말이죠. 갑은 을에게. 그래서 부당 이득 반환 청구나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럼 여기가 채권자 취소권이죠. 원래 여러분 이중 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요 여기요 우리가 이제 여기 가장 매매 즉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의 경우 즉 통정 허위 표시의 경우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 법률행위일지라도 통정 허위 표시의 요건에 해당하면 뭐가 될 수 있다? 무효가 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이 무효가 되죠. 이것을 뭐란다?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다. 이렇게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이렇게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요 17세인 갑이 술이 만취가 된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러면 어떡하죠? 17세니까 뭐 할 수 있다? 제한 능력자니까 취소할 수 있고 술이 만취가 됐으니까 뭐다? 의사 능력이 없어서 무효가 되기도 하죠. 이것을 뭐란다?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다. 이렇게 이중효 하나의 행위가 무효에도 해당하고 취소에도 해당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통정 허위 표시가 사회 행위에 의해서 통정 허위 표시가 이루어지면은 채권자 취소권이나 또는 무효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각각의 요건을 입증해서 주장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4번을 보시면요.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는 누구에게 해당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랬죠? 특별 규정. 그래서 뭘 주장하지 못한다. 제3자는 누구에게 하면 된다? 선의 과실은 불문한다. 이건 비진이와 똑같아. 그래서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된다. 추정되니까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가 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한다. 이때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 누구다? 표의자, 갑이 되겠죠? 갑이 주장한다. 이 말 입증한다. 선의 제3자, 여기 봐봐. 선의 제3자, 그러면 이 사람 선의 제3자 뭐다? 소유권 취득하죠? 소유권을 취득하면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그 다음 천득자 정은 뭐를 의문하고? 선악. 즉 이것이 통정 허위 표시 가장 매매로서 유효이다 무효이다를 묻지 않고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자 7번은요. 통정 허위 표시의 제3자. 통정 허위 표시의 제3자가 악이다. 악이 그럼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그 다음 전득자. 이때 전득자보다는 여기도 역시 제3자예요. 이때 제3자가 누구이면 선이면은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무효를 말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은 제3자가 병이죠. 병이 지금 악이죠. 그럼 소유자가 아니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람 정이요.
정이 누구이면 선이면 소유권 취득하고 악이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제3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통정 허위 표시는요, 문제가요, 크게는 이렇게 나오죠. 이런 봐봐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이 사례 문제, 우리가 아까 장황하게 설명했잖아요. 이 사례 문제가 사례형으로요, 케이스죠. 그래서 사례형 문제로 하나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는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사례형 문제로 나오든지,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제3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제3자가 문제가 나오든지, 해년마다요, 우리 공유회사와 같은 범위의 시험을 치는 것이요, 우리 뭐 9급이나 7급 빼면은 한 10개 정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10개 정도 그 시험에서요, 나오는 문제들이 보면 딱 정해져 있어. 방금 얘기한 사례형 문제로 나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와 같이 제3자이냐 아니냐,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보면 허위 표시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이때 제3자는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에서 제3자는 허위 표시의 당사자와 계약성의 지위를 승계한다 또는 이전받은 자, 알겠죠? 그럼 똑같죠, 당사자고. 포괄 승계는 누구죠? 상속인이죠. 그럼 상속인은 당사자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제3자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제3자가 아닌 것을 딱 암기해. 제3자가 아닌 것 뭐가 있다? 첫 번째, 당사자. 그 다음에 지위를 이전받은 자, 상속인, 포괄 승계이죠. 제3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허위 표시에 의하여, 허위 표시가 뭐죠? 허위 표시에 의하여, 허위 표시가 뭐냐면 여기서 가장 뭐뭐야, 가장 뭐뭐 이렇게. 가장 매매, 가장 전세권, 가장 재산권, 가장 뭐뭐 무효를 기초로 형성된 법률 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 새로운 이해관계.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요, 실질적으로 제3자가 아닌 건 누구다? 당사자 안 되죠. 당사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한 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상속인 안 되고요. 또 누구요? 수익자도 제3자가 아니죠. 알겠죠?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다? 채권의 가장 양도죠. 채권은 진짜 채권이 있는데요. 채권의 가장 양도요. 가장 양도라는 것은 양도를 거짓말로 했다 이 말이에요. 채권은 있는데 그것을 양도했다 이 말이에요. 가장 양도. 그러니까 이 채권은 거짓말로 양도하기 전에 있는 거죠. 전에 있는 거니까 이것은 새로운 이해관계가 아니죠. 기존의 이해관계죠. 그러니까 이 채권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제3자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장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는 제3자가 아니죠. 새로운 사람이 아니죠. 왜요? 채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 거짓말 양도하기 전에 채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채권에 대한 채무자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일반 채권자죠. 그럼 일반 채권자는 뭐예요? 채권이면 채권자지 일반 채권자는 뭐냐? 지금 이 채권하고 관계가 없는 채권자를 일반 채권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채권 추심을 의뢰받은 자, 추심을 의뢰받았다는 것은 심부름, 돈 좀 받아와라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은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가 없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3자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당사자 안 된다. 계약성의 지위를 이전받았다. 승계했다 안 된다. 포괄 승계인 상속인 안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채권의 그 다음에 수익자 안 되고요. 수익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죠. 수익자. 우리 아직 채권법에 나오는데요. 수익자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 일반 채권자, 추심을 의뢰받은 자, 채무자, 일반 채권자, 추심을 의뢰받은 자, 제3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그럼 여기에 제3자에 해당하는 것,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되어 있죠. 그럼 이거 되게 간단한 것이에요. 알겠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 고민하면 안 돼. 왜냐?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디냐? 항상 여러분요, 이런 거예요. 앞에 가요. 뭐죠? 가장, 이렇게. 가장, 그 다음에 허위 표시죠. 허위 표시에 의해서 어쩌고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까지가 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 병은 무조건 제3자가 돼. 제3자. 알겠죠? 무조건 제3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먼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여기서 한번 봐보죠. 자, 우리가 제3자라는 것은 아주 간단한데 딱 네 가지만 하면 돼. 네 가지. 첫 번째 어떻게 암기하라죠? 방금요. 가장, 그 다음에 허위 표시를 가장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을이에요. 그럼 여기서 새로운 이해관계 이걸 병이라고 해요. 그냥 이 병은요, 고민하지 마. 일단 이걸 찾으면 나머지는 다 병이에요. 그럼 여기서 딱 네 가지야. 뭐다? 가장, 양수인, 가장 또는 매수인, 그 다음에 가장 채권,
가장 소비대차, 가장 전세권, 그다음에 가장 저당권 딱 네 가지밖에 없어요. 저당권, 가장 저당권 이렇게. 그럼 이렇게 딱 네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기 가장이란 말의 뜻이 뭐죠? 가장이란 말의 뜻은 허위 표시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무슨 글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먼저 이 딱 네 가지만 생각을 해. 가장 매수인, 가장 양수인, 가장 채권, 가장 저당권, 가장 전세권 딱 네 가지. 다른 거 시험에 안 나와. 알겠죠? 그럼 뭐냐? 제3자는 뭐냐? 일단 이게 을이잖아요. 을로부터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으면 다 제3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요. 가장 저당권에 대해서는 뭐밖에 없냐? 경락이 하나밖에 없어. 가장 전세권은요. 저당권 하나밖에 없어. 저당권. 그런데요. 가장 채권은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채권은 압류나무 할 수 있고 가압류가 할 수 있고 또 여기에 뭘 할 수 있고 보증을 써가지고요.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죠. 그래서 여기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관리공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요. 여기 또 뭐가냐? 파산관제인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제3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 가장 양수인, 밀수인이죠. 밀수는 일단 여러 가지가 있죠. 압류, 가압류, 전세권, 저당권, 여러 가지가 있죠. 매수인, 가등기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 가장 양수인이라는 말은 거짓말로 매수했다 이 말이죠. 거짓말 채권을 가지고 있다. 거짓말로 전세권 설정을 했다. 거짓말로 저당권 설정을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까지가 을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으면 다 제3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제3자를 보느냐? 일단 이 네 가지를 찾는 게 중요해. 앞에 가장 만약에 가장이란 말이 없으면 통정 허위 표시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찾는 것이 중요해. 그럼 그 다음 사람은 다 제3자예요. 그런데 아닌 것이 있다고 그랬죠. 아닌 것 뭐가 있다. 첫 번째 당사자.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사람. 그 다음에 포괄승계의 상속인. 그 다음에 수익자인데 수익자. 그 다음에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 일반 채권자, 추심을 의뢰받은 자. 이것도 물론 안 되지만 그다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말을 암기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뭐다? 이런 이걸 가지고요. 일반 학원들을 보면 막 동그라미 해가지고요. 그걸 암기를 하더라고요. 이러면 그것은 무식함의 극치를 달리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것은 이 말이 제3자란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은 우리가 두 문자를 따서 이쪽을 암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를 암기하는 거예요. 왜? 뒤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새로운 제3자니까. 알겠죠? 뭐만 있으면 우리가 허위 표시에서 매수했다. 가장 양수인, 가장 매수인. 그 다음에 가장 채권, 가장 전세권, 가장 저당권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이 네 가지를 암기가 중요하지 여기 있는 것을 암기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보통의 강의실에서 보면 선생님들이 다 여기를 동그라미에서 암기시킨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 제3자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이것은 법의 ABC라고. 아시겠죠? 아주 단순한 문제라고. 그 다음에 여기 한국자산관리공사 아직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그래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 파산관제인은 최근에 연속 2번 나왔죠 지금. 그래서 파산관제인은 제3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3자는 선의일 때 보호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이냐 악이냐를 얘기할 때 파산관제는 제3자이지만 선이냐 악이냐를 얘기할 때는 어떻게 판단한다? 총파산 채권자. 모든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선이 악이를 논하는데 만약에 파산 채권자 중에서 일부는 선이고 일부는 악이다. 그럼 전부가 악이가 아니잖아요. 그럼 일단 선의로 보는 거예요. 다시 파산관제인은 제3자이다. 이 파산관제인의 선의 악이는 어떻게 판단한다?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총파산 채권자 중에서 일부는 선이고 일부는 악이다. 그럼 어떻게 한다? 전부를 선의로 본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알겠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뒤를 한번 봐봐. 여기 보면 제3자에 해당하는 건 먼저 뭘 찾으라? 가장 매수인, 가장 채권, 가장 전세권, 가장 저당권. 여기 가장 매매의 매수인 알겠죠? 그래서 매수인에 대해서 여기 봐. 여기까지가 을이죠? 여기 압류, 가압류, 그 다음에 부동산의 전득자, 그 다음에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받은 사람, 가득한 사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제3자가 돼. 이 제3자가 병이라고. 그럼 여기서는 이 사람만 나오냐? 여기는 전세권도 있고 뭐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알겠죠? 이게 누구 나올지 모르니까 가장 매수인의 말을 찾는 게 중요해요. 여기는요. 가장 전세권, 가장 저당권이죠. 가장 전세권은 뭐밖에 없어? 저당권 몇 개 없고 가장 저당권에는 경락인밖에 없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여기요. 가장 매매에 기한 대금 채권이죠. 대금 채권. 이것을 뭐라 한다? 가장 매매에 기한 대금 채권이죠. 이것을 가장 채권이라고 해. 그럼 여기까지가 어디야? 여기까지가.
가장 매수인. 또 이것을 양수인이라고도 얘기해요. 가장 전세권, 가장 저당권.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여기 가장 채권. 그럼 여기까지 을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양수인, 압류, 감류권자. 또 여기는 또 뭐가 있다? 파산관제인. 파산관제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고요. 여기 보증인 있죠? 보증인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다? 제3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그럼 여기를 봐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가? 여기 보면 상속이 안 되죠. 상속. 그 다음에 채권의 가장 양도죠. 채권의 가장 양도는 채권이 있고 2월 1일. 이건 거짓말로 양도했다. 3월 1일. 그럼 우리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채권이 2월 1일이 있었다는 것은 그 전에 채무자가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기존에 이 말이죠. 기존에. 그래서 제3자가 안 돼. 우리가 일반 채권자란 말이죠. 일반 채권자. 우리가 채권이면 채권이 일반은 뭐고 특별한 거예요. 이 일반 채권이란 말은 이 채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채권을 일반 채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채권하고 전혀 관계없으니까 제3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가장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 제3자, 수익자. 방금 얘기했죠? 계약성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 승계한 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3자의 아니다.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것을 여러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암기해야 되겠죠? 암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착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여러분요. 법률행위가 성립한 후의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법률행위가 불성립하죠? 그럼 착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착오라는 것은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이것은 무슨 말인가? 일단 착오는요. 성립한 후에요. 후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이 일치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는 것을 착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이렇게 있고 여기 지금 을이 있잖아요. 그런데 갑이요 표이자고요. 이 을을 뭐란다? 을을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인데 갑이요 이 집을 1억짜리란 말이죠. 자기는요 이 집을 1억에 팔아야 되겠다 청약을 하죠. 청약은 여러분요 뭐다? 의사 표시잖아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1억 원에 팔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1억 원에 살래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근데 동그라미 하나가 빠진 거예요. 문자를 보냈는데 그래서 1,000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졸지예요. 그럼 여러분 상대방은요 항상 뭐라 했죠? 일단 상대방은 우리가 가족관계나 친한 연인관계나 오래된 친구관계가 아니면 일단 우리가 거리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들끼리 모여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걸 듣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뭐가 중요하다? 표시. 글로서 쓰거나 말로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의사는 1억을 팔 생각인데 표시를 잘못해서 1,000만 원으로 표시했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상대방이죠. 상대방 이 을은 의사하고 지금 표시가 일치해요? 일치하잖아요? 일치하지 않잖아요. 일치하지 않죠? 이때 이 상대방 을은 얼마로 승낙을 한다? 승낙을 할 때 당연히요. 갑이라는 사람의 표시대로 1,000만 원으로 승낙을 하겠죠. 이렇게요. 1,000만 원. 알겠죠? 이렇게 했을 때요. 어떻게 한다?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뭐라냐? 을이 1,000만 원을 승낙한다 하니까 야 무슨 말이야? 나는 1억 원에 청약했는데 이렇게 우길 거 아니에요? 그럼 을이 뭐란다? 야 무슨 말이야? 너 나한테 문자가 1,000만 원 왔는데 문자를 또 왔던 문자를 그대로 또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갑이라는 사람이 말한다. 나 미안해. 나는 원래 1억으로 청약한 줄 알았더니 지금 1,000만 원으로 청약이 됐네. 지금 주관적이죠? 주관적은 누구죠? 갑의 입장이죠? 갑 입장에서. 그래서 나는 지금 이것을 내가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지금껏 모르고 있었네. 그래서 이거 착오야. 그러니까 나 취소할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을 때 이제 을은 황당하겠죠. 그럼 우리가 착오는 이 갑만 착각하면 착오인가? 그건 아니다 말이죠. 여기 객관적인 요건은 누구다? 일반이에요. 일반인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죠. 병이라는 사람이 갑의 입장에 섰더라도 이 1억짜리를 1,000만 원에 팔았을 리가 없다 이 말이죠. 그게 인정이 될 때, 즉 갑의 입장에서 당연히 1억짜리 물건을 1,000만 원에 팔지 않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제3자인 병의 입장에서도 1억짜리를 1,000만 원에 팔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주관적인 요건, 객관적 요건이라고 하고 이 두 가지 요건이 다 갖추어졌을 때 우리는 것을 착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갑의 의사는 1억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갑이 고민을 하죠. 1억 원에 팔까? 9천에 팔까? 1억을 팔면 좀 더 비싸다고 해서 사람이 없을 것 같고 9천이면 왠지 좀 쌀 것 같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는 1억 원에 살래 이렇게 문자를 보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9천만 원에 살래 이렇게 문자가 간 거예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얼마에 승낙을 했다? 9천에 승낙을 했다 이 말이죠. 이럴 때 갑이 원한다. 나는 실수했네. 나는 원래 1억 원에 팔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문자가 잘못 가서 9천만 원에 갔네 이렇게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주관적이니까 착오가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제3자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우리 보통 1억짜리를